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시작됐는데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 뭐 궁금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조금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예, 네. 이 새해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새삼스럽게 이제 문명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찰력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역시 박사님은 예.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 아니 뭐 생각해 보면 어제 해가 오늘의 해하고 뭐가 다를 다르겠습니까? 건 없는데. 예, 매일 뜨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해를 잘 지켜보다가 네. 매일 해가 뜨는 위치를 쭉 관찰해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해가 뜨려면 365일이 걸리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관찰력을 토대로 뭐 곡식도 찾고 동물도 뒤쫓고 하면서 사냥도 하고, 근데 돌이켜 보면 다 곡식이나 동물의 고기 모두 다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얘기로 또 예, 이렇게 몰고 갑니다. 됐습니다. 네. 결국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 뭐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활용 능력과 함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불의 발견,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는 최초의 에너지 혁명을 한번 아주 크게 중요했죠. 경험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의 힘 그리고 이제 가축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은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큰 그림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이제 힘 있는 나라, 패권 국가들은 이런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는 국가, 세력 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권국의 흥망도 에너지와 연결이 된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사람이 유일한 에너지 원천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힘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노예를 동원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 뭐 네. 이런 나라들은 항상 세계의 중심 노릇을 뭐 자연스럽게 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또 가축의 힘들이 이제 중요하던 시기가 도래하니까 뭐 네.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이 또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또 그렇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화석 에너지가 풍부한 영국,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나라들 살펴보면 네. 에너지 분야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나라들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미국, 러시아 모두 세계에서 1, 네. 2위 뭐 석유 생산 국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사용량이 원체 많아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보유한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다음 주면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세계 패권 경쟁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에너지 관점에서 2025년을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석유 가격이 오른다, 뭐 가스 네. 가격은 내릴 것 같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나라 단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5년, 30년 사이에 엄청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1997년에 이제 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된 교토 의정서라는 것이 체결이 됐는데 네. 중국은 당연히 당시로서는 개도국 지위를 받아가지고 제외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중국한테 부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스스로 이제 일정 부분 포기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 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7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이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들이 뭐 석탄 이런 거 쓰지 말고 이거는 이 네, 에너지는 네, 안 돼요. 네. 저 에너지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편식하는 사이에 중국은 뭐 개도국집이기 때문에 뭐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했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확충해서 지금은 세계를 압도하는 제조업 강국이 됐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중국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는 중국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일단 자기네 땅에서 나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어딘간 사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양을 사와야 되니까 큰 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판매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큰 손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수입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 해군한테 막히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군력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그 중요한 길목인 남중국해 이 지역을 우리의 바다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예. 국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라는 쪽에 일찌감치 눈을 뜨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중국 정부가 추진하던 뭐 서부 대개발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예, 척박하고 낙후된 서부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뭐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이 가만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세계적인 아주 발전 적지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모두. 예. 이유를 찾았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야,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게 그냥 돈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타당성,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방향이 잡히니까 중국 중앙 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네. 또 여기에 호응하는 지방 정부들은 뭐 빚을 내건 땅을 팔건 어떻든 막대한 투자를 이제 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기술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 뭐 네네. 당연히 중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고요. 풍력 터빈도 이제 유럽 국가들 거의 이제 다 손을 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기와 관련돼 있는 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송전망, 2차 네. 전지, 그린 수소, 전기차 다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죠. 그러네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중국을 이제 뭐 재생에너지 국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석탄도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죠. 있기는 한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원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네. 중국은 재생에너지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여전히 화석연료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한 점은 이제 그 증가 추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또 화석에너지는 화석에너지대로 오. 둘 다 대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석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보통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석탄 사용량을 좀 줄여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사용량 자체는 계속 늘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이제 석탄을 사용하느냐?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5%. 한 나라가. 예. 그래서 한 절반이 1년에 이상은. 48억 톤 정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석탄 화력 비중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매우 높은데 네. 중요한 점은 전 세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2023년에 새로 가동을 시작한 석탄 화력 발전소 규모가 47기가와트 규모인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해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것도 55%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해 착공을 23년도에 착공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96%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탄 절반 쓰고 그다음에 그 석탄을 쓴 석탄화력 발전소는 전 세계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도 주력을 했지만 화석에너지에도 집중을 하고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당장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석탄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투자도 하고. 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예. 나서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였고. 예. 이에 맞서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일관성이 있다면 미국은 오락가락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부시 대통령 때는 뭐 화석에너지 확대 플러스 수소 경제, 예. 오바마 대통령 때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네. 트럼프 1기 때는 화석에너지 확대, 또 바이든 대통령은 IRA를 통한 뭐 재생에너지 확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바뀌네요. 뭐 8년 또는 4년마다 네. 이제 바뀐 건데 미국이 이제 보통 국가였다면 이런 정책적 혼란은 아마 큰 피해를 남겼을 텐데 그래도 미국은 미국답게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동원되는 자본이라는 힘은 엄청난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세계 최강 IT 기술력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쉐일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가 됐다. 이거는 월스트리트에 자본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했던 거고 최근에는 AI를 석유 생산에 결합시키면서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어요. 네. 또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건 뭐 괴짜들 자동차 장난감이지라고 네. 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성장을 그렇죠. 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뭐 에너지 자체보다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2030년 정도 되면 AI 클라우드가 미국 전체 전력의 뭐 15%를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은 이제 에너지도 네. AI를 끌어들여서 네.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네.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는 AI다. 그건 좀 다르다. 네. 차별점이 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I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대한 전력인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최근 들어서 보면 뭐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화석연료가 됐던 원자력이 됐던 구별하지 않겠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도 그게 저렴하고 싸면 뭐 얼마든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 이제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뭐 미국판 뭐 흑묘 백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든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술 혁신이 되고 이것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네.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네. 혁신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유럽이 지금 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예, 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죠. 네. 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초유의 이제 실험을 지난 20년 동안 이제 해온 셈인데 네. 그 결과로 유럽은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럽의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세 곳에 예.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폐쇄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포스코에 해당하는 이제 티센크루프 같은 이제 철강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뭐 만여 명 가까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동안 육성하려고 노력했던 태양광 산업은 당연히 중국산에 밀려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좀 해보려고 노력했던 2차 전지 역시 뭐 중국을 비롯한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에너지 네. 때문이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말한 탈탄소, 탈원전 다 좋죠.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러면 그거 말고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생각하고 있던 히든 카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였던 거죠. 양도 많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얄미울 정도로 예.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하고 실속은 챙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때문에. 터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렇죠.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업체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보다 이제 훨씬 비싼 에너지,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 그렇다고 뭐 다 어둡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제조업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상당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제조업은 고용 그다음에 성장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과연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제 유럽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원래 우리나라는 뭐 가진 게 없죠. 에너지 자원이라는 그렇죠. 게. 예. 네네.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1960년대 이후에 돈 주면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쉽게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 에너지에 기반해서 제조업을 발전시켰고 네. 이러한 수입 에너지에 기반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을 이제 달성하는데 우리 모든 정책이 다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한 손가락 안에 들은 제조업 강국이 됐는데 네. 문제는 2025년 현재는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70%가 상승을 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주체인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조 원씩 갚아도 200일씩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 네. AI도 당연히 엄청난 전력을 네.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거에 필요한 전력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책도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사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은 어떻든 쭉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 그리고 일관성. 신뢰성이에요. 예, 일관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원자력도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잘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에너지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미국과 중국과 경쟁한다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경쟁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고민하고 네.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2025년 새해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부분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멜로스의 Silence is Golden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